두 번째는 선생님들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은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에 형식과 종지형이 나와 있어요. 형식과 종지형이 나와 있는데 형식과 종지형을 분류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임용고시 문제에 나오는 유형을 보게 되면은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분야가 악기, 악조, 그 다음에 형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음악은 서양음악처럼 그런 형식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음악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을 비춰봤을 때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한국음악에 있어서 형식을 보게 되면은 형식, 한배 형식, 빠르기 한 형식이죠. 또 한배 형식에는 세틀 형식, 긴 형식, 자진 형식 또는 모음곡 형식도 들어갈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연음 형식, 또 도드리 형식, 그 다음에 민요에서 많이 나오는 매기고 받는 형식, 그렇죠? 엮음 형식, 확대 형식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먼저 한배 형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할 때 그 한 배입니다. 즉 빠르기에 의한 형식이죠. 속도에 의한 빠르기 형식이에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은 긴 자진 형식도 있을 것이고 세틀 형식도 있을 것이고 모음곡 형식도 한배 형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영산해상 상영산이란 곡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속도가 느린 상영산, 중영산, 세령산. 자, 영산해상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느림에 상영산이 있고 중영산이 있고 세령산이 있고 가락더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빠르기인 상현, 하현, 연불, 도두리가 있죠. 그쵸? 그래가지고 빨라지는 타령과 군악이 있어요. 산조를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느린 진양이 있겠죠. 보통 빠르긴 중몰이나 중중몰이가 있겠죠. 중몰이, 중중몰이. 그래가지고 그렇죠. 빨라지는 자진몰이 또는 휘몰이, 단몰이 그렇게 나갈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가곡을 예를 들면은 여기서 말한 가곡은 12세기 정서의 정과정의 기원을 두고 있는 만년장환지곡을 말하죠. 현재 가곡은 41곡이 전승이 되고 있는데 남창 26곡, 여창 15곡에서 41곡이 전승이 되고 있죠. 자, 그 가곡을 보게 되면은 느린 이수대엽 계열이 있어요. 초수, 이수, 중거, 평거, 두거, 삼수까지. 초수부터 삼수까지 느린 보통 빠르긴 농이나 낙계열이 있겠죠. 그 다음에 빠르긴 편계열이 있을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그 악곡이 연주되는 속도에 의해 가지고 느린 이걸 우리가 이 세틀 형식하고 예를 들면은 이 부분 우리가 뭐라 할까요? 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 느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은 뭘까요? 중이겠죠. 빠르긴 뭐가 될까요? 즉 만중삭이 되죠. 느리고 보통이고 아주 빠른.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느리다라는 얘기는 속도만 느린 게 아니라 가락도 아주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단소를 예를 들면은 상령산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칩시다. 상령산이라는 노래의 2장을 불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락이 진행이 되는데, 타령이라는 노래는 선율의 복잡함이 달라지죠. 즉 느린 음악일수록 선율이 훨씬 더 복잡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영산해상 산조 가곡만 있느냐? 아니죠. 민속음악에도 있겠죠. 민속음악. 예를 들어서 민요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민요는 긴 자진 형식으로, 자, 즉 세틀 형식이 느린 만, 보통 빠르기 만중사기라면은 긴 자진 형식은, 여기서 길다라는 얘기는 소리가 늘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민요 계통이 많이 있겠죠. 민요 계통. 몽국이라면은 영산해상, 산조, 가곡 같은 거죠. 자, 민요에는 느린 음악이 뭐가 있을까요? 느린 음악. 농부가. 그런데 이게 빨라지면은 자진 농부가. 또 육자배기가 있겠죠? 육자배기가 있는데 이게 빨라지면은 역시 자진 육자배기가 나올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이유와 방하여, 어이유와 방하여. 그렇죠. 방아타령 같은 거. 방아타령도 자진 방아타령. 이런 식으로. 결국은 긴 자진 형식은 짝소리다, 그렇게도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느린 음악과 빠른 음악의 어떤 속도의 대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한배 형식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배 형식에 이어서 두 번째는 연음 형식. 선생님들 페이지로는 41페이지의 아랫부분입니다. 한국 음악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한배 형식입니다. 한국 음악의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한국 음악의 대부분이 한배 형식이란 게 아니라 한국 음악의 대부분이 한배 형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형식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연음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을 연결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연결을 한다라는 거죠? 자, 영산해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검고가 중심이 되는 현악 영산해상, 그걸 중광주곡, 검고해상, 그렇죠. 향피리가 중심이 되는 유초신주곡, 평조해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야금이나 검고가 빠진 상태에서, 그렇죠, 관악기끼리만 이루어지는 게 관악 영산해상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선생님, 관악 영산해상은 해금이나 아쟁이 들어가는데 그 두 악기도 현악기잖아요. 물론 맞죠. 그런데 한국 음악은 그 음악의 형식을 분류함에 있어서 악기가 연주하는 악곡의 성격에 따라서 그 악기들도 해금이나 아쟁은 분명히 현악기이지만은 이렇게 관악곡에 편성돼서 연주되고, 그런 경우는 관악기로 가끔씩 분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분명히 현악기죠. 자, 두 번째는 연음 형식입니다. 그 영산해상의 세 번째, 관악기끼리만 이루어진 영산해상을 우리가 보통 관악 영산해상이라고 그래요. 연음 형식. 음이 연결된다 그거죠. 그 관악 영산해상의 장단을 보게 되면은, 한국 음악에 있어서 장단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정간보로 이루어진 세로 한 줄을 한 장단, 한 각, 한 줄, 일행이라고 합니다. 관악 영산해상의 상영산의 첫 번째 장단, 두 번째 장단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16박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몇 박이 남았죠? 4박이 남았죠? 자,
처음에 음악을 시작할 때 피리나 관악 영산해상에서 연주되는 피리는 새피리도 아니고 당피리도 아닌 향피리죠. 대금, 아쟁, 소금, 관악 영산해상을 설명하면서 가끔씩 소금을 당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예. 또는 해금, 좌고, 장구 같은 악기가 연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16번째 박쯤 왔어요. 여기서 피리와 좌고와 장구가 쉽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네 박은 피리와 장구와 좌고를 제한 나머지 악기군들이 이 박을 연주하는 거예요. 쉬고 있었던 피리와 좌고와 장구는 두 번째 장단에서 다시 첫 번째 장단에 이 음을 받아가지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 즉, 향피리가 중심되는 음악에서 피리를 중심으로 하는 장구나 좌고 같은 타악기가 쉬고 있는 동안에 그 쉬고 있는 악기를 취한 나머지 악기들이 그 비어있는 박을 채워주면은 또 쉬고 있었던 피리와 타악기가 다음 장단에서 그 첫 번째 장단의 마지막 음을 이어받아 가지고 연주하는 게 연음 형식이란 거죠. 자, 왜 그러면 이러한 연음 형식이 발생했을까요?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연음 형식은 의식 음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식. 왕세자가 출궁을 하거나 또는 종묘에서 제를 올릴 때, 예를 들어서 영조의 60살 되셨을 때의 어떤 걸음걸이와 정조의 30대의 어떤 걸음걸이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자, 피리 주자들은 그 의식 주체자 영조나 정조의 행보를 잘 관찰하고 있다가 걸음이 늦어지거나 빨라지거나 술잔을 올리는 그 의식 주체자의 의식의 절차의 속도에 따라서 음악이 달라진다는 거죠. 한번 반복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짧게 끊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길게 느릴 수 있는, 즉 향피리 주자의 신체적인 피로도를 고려하고, 왜냐면은 보통 의식 같은 게 뭐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닌데 그때 계속 피리를 불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피리 주자의 신체적인 피로도를 고려하고, 두 번째는 저 연음 형식은 수제천이나 관악 영산해상의 상영산이나 종묘제례의 전폐희문, 그 다음에 당악계 이런 해령 같은 데서 많이 연주되고 있죠. 음량의 대비, 이게 무슨 말이냐? 새피리에 비해서 향피리나 당피리는 음량이 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또는 장단의 자율성. 자, 수제천 같은 경우 처음에 음악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보통 우리가 음악을 연주할 때는 장구로 그 신호를 주게 되는데, 수제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음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채편이 어디로 가고 없는데 이걸 채편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같이 치지 않고 기덕쿵 기덕쿵 이렇게 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궁구리체예요. 원래는 채편으로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합장단으로 음악을 시작하지 않고 기덕쿵이라는 갈라치는 장단으로 음악을 시작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 의식을 중간하는 의식 주체자의 의식 속도에 대해서 이러한 향피리의 주자의 신체적인 피로도를 고려하고, 새피리에 비해서 향피리나 당피리는 음량이 크는 음량의 대비를 통하고, 또
기덕쿵으로 시작하는 그런 장단의 자율성 같은 이러한 음악 요소를 심미적으로 선호했던 우리 조상들의 음악관이 이런 연음 형식을 탄생시킨 발생 배경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곡목은 관악영산해상의 상영산. 관악영산해상을 다른 말로는 표정만방지곡이라고 하죠. 예, 여기에 상영산 또는 방금 얘기했던 수제천. 수제천은 악학개범에서 사지인 빛가락 정읍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예. 행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전폐희문, 종묘제례학의 전폐문이 있죠. 그 다음에 여민락 령에 해당이 되죠. 해령, 다른 말로는 서일화지곡이라고 하죠. 이런 곡에서 이런 연음 형식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수 있는 형식은 선생님들 책에 몇 페이지냐면은 역시 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매기고 받는 형식입니다. 매긴다는 얘기는 소리를 먼저 내지른다라는 얘기죠. 받는다라는 얘기는 그 소리를 내지르면은 그걸 이어받는다라는 얘기인데, 노동의 현장에서 노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신체적인 피로가 쌓일 수 있고 또 작업 능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두레 같은 어떤 공동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노동을 해왔는데, 그 노동 현장에서 신체적인 피로도를 고려해주고 작업의 능률적인 효율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매기고 받는 형식입니다. 매기고 받는 형식.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유절 형식이라고 하고 문답 형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선창자가 먼저 노래를 지르는 선창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어떤 식으로 지르냐? 세 가지로 지를 수가 있어요. 먼저 중간음 평으로 내거나 또는 숙여서 내거나 또는 높이 질러내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선창자가 소리를 질러내면은 이 소리를 듣고 결국 선창자는 혼자 독창을 하는 거죠. 1인 독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창자들이 이 소리를 받아가지고 후창을 하는데 합창으로 합니다. 재창이나 합창으로 하겠죠. 선창자는 매번 선율이 달라지지만은 후창자들은 합창으로 일정한 선율을 동시에 부른다 그거예요. 그렇죠. 강강술래나 강강술래 달도 박다 이게 매기는 부분이에요. 그럼 다시 강강술래 괴지나 칭칭나네. 그쵸. 역시 매기고 받는. 노동의 현장에서 많이 발생되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생산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옹해야 어절시그 옹해야. 그쵸. 예. 쾌지나 칭칭나네 또는 강강술래 또는 옹해야, 대부분의 민요는 매기고 받는 형식입니다. 통속민요에도 많이 있고 토속민요에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모심기 놀이랄까 또는 들노래 같은 데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예, 육체적인 피로 같은 게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식에서 또 뭘 가야 되냐면은 확대 형식을 보겠습니다. 확대 형식은 선생님들 책의 40페이지입니다. 평시조는 기본 자수가 45자예요. 그런데
사설 시조를 가게 되면은 글자 수가 90자로 늘어납니다. 자, 초장, 중장, 종장 588 박자에 가지고 정해진 시간 안에 45자를 불렀을 때하고 갑자기 글자 수가 90자로 늘어나게 되면은 노래를 부른 사람은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그렇죠. 촘촘하겠죠. 자, 확대 형식은 우리가 그래서 역금 형식과 같이 비교를 하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본인이 설명한 내용은 역금 형식입니다. 평시조는 기본 글자 수가 45자예요. 그런데 사설시조는 글자 수가 90자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정해진 시간은 동일해요. 연주 시가는 동일하다. 그런데 말은 촘촘해야 된다. 말을 촘촘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죠? 촘촘히 이걸 엮는다. 그렇게 말하죠? 현대판 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에 비해서 확대 형식은 가곡의 언편이나 편수나 그런 걸 보게 되면은 3장이나 5장 다른 곡에 비해서 장단이 배로 늘어나죠. 즉 장구의 연주 형태는 똑같아요. 열박이라는 편장단이란 장구의 연주 형태는 똑같지만 그 장단 자체가 확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3장이나 5장에서 가곡의 언편, 편수 같은 언편, 편수 같은 곡에서는 3장이나 5장에서 장단이 확대가 되죠. 장단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연주 시간이 시가가 변한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장단이 확대되지만은 장구의 형태는 동일하죠. 장단의 형태는 동일하다. 자,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장단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보통 곡이 3장이 4장단, 5장단 그랬다면은 언편이나 편수 같은 경우는 이게 8장단에서 10장단으로 장단 자체가 늘어나니까 연주 시간이 보통 곡은 1분이 걸렸다고 하면은 여기는 3분 정도 걸리겠죠. 장단이 확대됐다는 얘기는 연주 시간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장단 형태가 동일하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박장단이 그대로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민요 쪽에서 보게 되면은 공명가 이걸 엮으면은 사설 공명가가 되겠죠. 또 남봉가라는 곡이 있어요. 이게 또 랩 쪽으로 촘촘하게 엮기 때문에 사설 남봉가가 될 거예요. 자, 또 책에는 무슨 곡이 있다고 되어 있죠? 수신가도 그렇죠? 수신가도 엮으면은 엮음 수신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서도 지역의 민요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강원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그런 것도 있겠죠. 예. 환두 형식입니다. 형식에서 한배 형식, 연음 형식, 환두 형식, 도두리 형식이라고 하죠. 이 환두 형식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한 3번 정도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연음 형식도 한 2번 나왔고, 그쵸? 예. 고려 12세기에 중국의 송나라에서 고려로 선진 음악이 2차례 들어오죠. 고려 예종 9년과 11년에 들어오는데 고려 예종 9년에 안직승이 사신으로 갔을 때 들어온 당나라의 신악기 퉁소, 아쟁, 해금, 그렇죠. 장구 그런 악기들이 그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송나라의 사악인, 보자고 낙양춘 같은 그런 음악이 들어옵니다. 자, 환두 형식.
그 보호자하고 낙양춘의 음악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미전사와 뒷부분에 있는 미후사의 어떤 음악적인 틀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호자와 낙양춘을 보게 되면은 방금 송나라의 사악이라고 했는데 송의 사악, 이 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사죠. 창사. 창사는 뭐죠? 노래가 있는 시라는 거죠. 그쵸? 예. 미전사의 음악 구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 나, 다로 되어 있어요. 미우사는 나하고 다는 똑같아요. 그런데 가 부분이 달라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이 보호자고 낙양천의 음악 구조에서 이 미전사와 미우사의 머리 부분이 바뀐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이걸 갖다 우리는 환두라고 했어요. 머리 부분이 바뀌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미전사의 나다와 똑같이 반복되는 미우사의 나다를 뭐라고 했냐? 환입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고려 12세기의 보호자하고 낙양춘은 미전사와 미우사의 환두, 환입 형식을 갖췄죠. 그런데 고려 왕조가 고려 말엽에 무신 정권 등 해가지고 정치가 어수선해지면서 이런 음악 양식도 변화의 양상을 거칩니다.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변화를 거치는데 어떻게 변화를 거치느냐? 이러한 형식을 옛 보호자의 형식이라고 하면 옛 보호자, 현행 보호자는 자, 지금 현행 보호사라고 써놨고 현행 보호자라고 써놨어요. 현행 보호사는 우리가 황하청이라고 합니다. 이 황하청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현악기끼로만 이루어진 보호자예요. 현악기로만 연주하는 보호자. 그 다음에 보호자는 관악기끼리만 이루어진, 즉 관악기, 다른 말로 장춘불로지곡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현행 보호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고려 12세기의 보호자는 미전사와 미우사의 환두, 환입 형식을 갖췄는데 현행 보호사는 여기서 미전사와 플러스 환두만 있습니다. 환입이 없다는 얘기죠. 현행 보호자, 관악 보호자는 환입에가 그 다음에 환두가 붙었어요. 이게 향악화가 된 거죠. 조선의 한국 음악의 정세에 맞게끔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환입이 변주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주를 하게 되느냐? 보호자는 한 장단 20박 음악입니다. 미전사, 미우사가 각각 10박씩 되어 있겠죠. 이 환입이 어떻게 변모를 하느냐? 6박자의 음악으로 먼저 변모를 합니다. 어떻게? 도들이라는 음악이 나오는데 환입의 10박, 미우사의 10박 음악을 6박으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밑도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왜 도들이라고 먼저 써놨냐면은 나중에 웃도들이가 나오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다시 또 변주가 돼가지고 웃도들이가 나옵니다.
자, 이 밑도드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미환입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수연장지곡이라고 해요. 이 웃도드리는 다른 말로 세환입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송구여지곡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잔도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10박에서 6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곡이 탄생이 됐어요.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 자, 이 6박의 음악들이 다시 바뀌죠. 어떻게 바뀌느냐? 4박자로 바뀝니다. 6박 중에서 중요한 두 음을 추출해냅니다. 그걸 양청이라고 해요. 양청. 그런 다음에 그 앞에다가 검은고의 문현. 자, 검은고라는 악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검은고는 줄이 6줄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연주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연주자. 연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1번 선이고 2, 3, 4, 5, 6번 선이죠. 이걸 문현이라고 해요. 2번 유현, 3번 대현, 4번은 궤 위에 있으니까 궤상청, 5번은 궤 아래에 있으니까 궤하청, 6번은 무현입니다. 이 검은고 중에서 양청 도드리는 이 도드리 중에서 중요한 두 음을 뽑아낸 다음에 그 음 앞에다가 이 문현을 앞짧은 꾸밈의 장식음적인 성격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양청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의미 두 개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우조가락 도드리가 나옵니다. 결국은 타령장단에 의해서 이 두 개의 음악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고려 11세기의 보호자의 20박의 10박 장단이 6박의 도드리 장단으로 나오고 이 도드리 장단이 다시 이렇게 4박의 양청 도드리, 우조 가락 도드리로 나오는 이러한 양상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이걸 향화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엄밀히 따지면은 환두라는 것은 머리 부분이 바뀌었어요. 환입이라는 것은 몸통이 바뀐 거죠. 그런데 음악 임용고시 문제는 이 두 개의 용어를 같이 섞어서 출제도 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환두를 물어보면서도 환입의 설명을 답변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환입의 질문에 환두의 답변을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밑도드리, 웃도드리, 양청도드리, 우조가락 도드리의 도드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산해상에 보게 되면은 상현도들이,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가 나옵니다. 한자로는 환입 전부 똑같이 써요. 여기서도 환입, 여기서도 환입이에요. 그런데 여기 4개의 도들이는 보호자에서 발생된 도드리 형식이라고 우리가 균형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영산해상에 나온 상현, 하현, 연불 도드리는 여기 도드리 형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 곡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현 도드리 사장은 하현 도드리 사장하고 똑같습니다. 연불 도드리는 앞에 8장단이 뒤에 똑같이 반복이 돼요. 자기네끼리 동일한 선율을 반복을 한다. 그래서 도드리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의 차이를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이 환두 형식에서 발전된 보호사는 현재 물론 고려 12세기에는 보호자하고 낙양춘 말고도 많은 송날의 사학이 들어왔지만은 현재 21세기 현재는 보호자하고 낙양춘 2곡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2곡도 한국화, 향악화되어 있어요. 원래 이 보호자는
고려 12세기 그때 들어와서는 정제로 썼어요. 정제란 것은 궁중에서 추는 춤을 정제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무슨 정제였나? 당학정제에 썼어요. 당나라 정제에 썼다는 얘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양선이라는 당학정제에서 쓰는 창사였어요. 창사. 자, 아까 설명했죠. 창사. 창사란 것은 춤을 추는 여기들이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걸 창사라고 했는데 원래 보호자는 그렇다면 성악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조선 후기에 음악 양식의 변화에 의해서 기악화가 되죠. 그건 형식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호자는 나중에 악곡 들어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보호자가 1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한 장당 20박이고 5장부터 7장까지는 10박이고 그 10박을 급박이라고 등등 보호자의 음악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호자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40페이지 보면은 모음곡이라는 형식도 있죠. 그 모음곡이라는 형식이 있는데 그건 아까 한배 형식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영산해상이나 또는 산조나 가곡이나 이런 것 전부 또 종묘지략도 역시 모음곡이죠. 현재 보태평, 문무의 보태평, 묵무의 정대업 11곡씩 각각 해서 22곡이 전승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모음곡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식까지 끝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총지형과 장단을 수업을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